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사진가를 위한 라이트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사진 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하고 현상 동시에 다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이 빠른 현상 그리고 현상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비슷한 기능, 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빠른 현상에서 조정을 하고 나서 또 현상에 가서 또 한 번 조정해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현상 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한 건 현상 쪽에서, 아니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적으로 이런 정도 보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빠른 현상에서 조종하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모드에서는 빠른 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닫혀버리죠. 그죠? 클릭하면 펼쳐지고요. 각각의 기능도 여기 삼각형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혔다가, 이 항목들은 역시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다 펼쳐집니다. 기능들이 이렇게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흰색 균형과 톤 조정 항목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보여집니다. 현상을 클릭해서 넘어가 보시면 현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흰색 균형과 톤, 그 다음에 외관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따로 있죠. 외관, 그죠? 예, 외관이라는 명칭이 역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다시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일단은 빠른 현상에서의 요소 중에서 좀 다른 거는 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사전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저장된 사전 설정이라는 기능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이 이미지가 됐을 때 이 이미지를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 제공되는 겁니다. 이건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제공된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를 바로 적용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것들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제로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설정 누르시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안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기능을 해놨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몇 가지를 적용했다가 여기 모두 초기화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심심치 않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기능들을 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보정을 통해서 사진을 보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르기 비율이 있는데요. 자르기 비율은 사실 이 빠른 현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저도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제 값을 입력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종횡비를 여기다가요, 뭐 1대 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000에 여기다 뭐 4000이다, 이렇게 400이다,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확인해버리면 이런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죠. 1대 400. 네. 말도 안 되죠. 하여튼 이런 비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4천이 4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잘못됐었죠. 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자르기를 조정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동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거죠. 1대1. 하지만 이제 어느 영역을 이렇게 1대1로 자를 것이냐,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이렇게 좀 선별할 수가 없죠. 그냥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번하게 또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흑백입니다. 흑백과 색상. 흑백으로 보면 어떻게 이 이미지가 보여질까?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색상과 흑백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신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흰색 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흰색 균형이라는 것은 역시 이런 부분들이에요. 흰색 균형은 보통 이미지가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색감에 의해서 이렇게 더 따뜻한 쪽으로 혹은 더 차갑게 이미지가 보여져서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촬영이 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이걸 이제 올바른 쪽으로 가져올 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온도는 그런 영역을 뜻하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라색과 녹색, 그러니까 보라색 기운이 너무 강하다든가 혹은 녹색 기운이 너무 강한 사진을 빼는 경우, 조종하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래의 촬영됐을 때의 그 카페 안에서 보여지는 색 온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런 장면이란다면 이제 이게 좀 정상적인 그 물건이 갖고 있는 본래의 색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이트 밸런스로 조정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꼭 이런 사진이 꼭 좋은 사진이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감성적 사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색감을 갖고 있는 사진들 쪽으로 방향으로 가면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서는 색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색조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물론 촬영됐을 때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역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녹색이 많네. 그러면 반대로 녹색이 빼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아, 너무 따뜻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빠지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알아두실 것은 이 앞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이름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죠? 이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즉, 초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있는데 이 모두 초기화를 눌러버리면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한 모든 값이 초기화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클릭을 하시면 어디요? 그 항목이 초기화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 흰색 균형 같은 경우에는 온도하고 색조가 각각이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해제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뭐 역시 적용하는 방법은 현상과 라이브러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D키를 눌러가지고 현상으로 와서 보면 역시 색온도가 있죠. 그래서 색온도를 여기서는 이렇게 실제로 좀 더 슬라이드 모드로 눈으로 봐가면서 좀 더 아주 디테일한 그 색감의 조정을 여기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색감을 표현하는 마치 그런 느낌처럼 자 이렇게 보여지죠. 아주 차가운 색감이죠. 네, 그걸 좀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우스 커서를 이 앞에 이 색온도 부분에 가서 얘는 좀 다른데요. 이 앞에 이름에 가면 이게 약간 얘도 불이 들어오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사용 상황이다라고 나와지죠. 근데 하지만 이 이름 앞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죠? 그래서 현상에서는 색온도와 색조가 각각 조정이 됩니다. 각각.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라이브러리를 다시 돌아가서 자, 보시면 이런 흰색 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톤 조정입니다. 톤 조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자동 톤이라는 버튼인데 이건 클릭을 하시면 얘가 알아서 그냥 기본적인 어, 데이터 세팅 값이죠. 그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초기화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톤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명칭들의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죠. 여기 노출에서부터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계열은 요 맨 앞에 그리고 검정 계열은 맨 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영역이죠. 그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이 중간 톤 바로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노출 값은 어디를 많이 조정하냐면 중간 톤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간 톤에서부터 좀 더 어두운 영역, 좀 더 밝은 영역까지를 가장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좌우한다고 할까요?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밝은 영역은 이 흰색 계열 바로 앞에 이 영역, 이만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정하는 값이 현재 그 톤에 이 톤에서 보시면 여기 0이라고 나오고 이쪽이 255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장 밝은 쪽이고 이쪽이 가장 어두운 쪽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는 어두운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밝은 쪽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쪽 그리고 가운데가 중간 톤이겠죠, 그죠? 그 기점으로 해서 자 노출이라는 값은 중간, 네. 어두운 영역은 이쪽, 검정 계열은 이쪽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조정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간 톤이니까 이런 부분들 손 같은 경우는 다 중간 톤이죠, 그죠? 그래서 아 중간 톤이 좀 낮구나 하고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여기 삼각형이 두 개는 확 올라가게 되죠. 네. 반대로 하면 또 떨어질 거고요. 근데 이 삼각형 하나는 조금씩 증가하죠. 그죠? 네, 조금씩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도의 증가폭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뚜렷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흰색과 어두운 것의 대비, 이런 걸 보시면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밝은 쪽은 흰색 계열이라고 했죠. 흰색 계열이 여기 있습니다. 흰색 계열을 올려주면,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게 올라가는 거 확인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밝은 영역도 좀 더 증가시켜주면 좀 더 이런 밝은 쪽 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 영역이 이제 검정 계열인데, 검정 계열은 눌러주면 이게 좀 더 어둡게 되죠. 그죠? 이 정도까지 어두운 게 아닐 거니까 약간 이런 정도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색감, 요런 정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흰색 균형에서 약간 노란 색깔이 좀 많은 것 같다면 이걸 약간 푸른색 쪽으로 살짝만 옮겨줘도 훨씬 더 사진이 좋은 느낌이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적용하기 전이고요. 그죠? 네, 이게 현재 적용되어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이후에 어떤 뭐 비교하는 작업은 나중에 현상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가지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부분 대비와 생동감에 대한 부분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노출을 좀 올려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사실은 흰색 균형을 건드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노출 정도만 올려줘도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자, 이때 요 흰색 영역, 밝은 영역이죠. 이 흰색 계열만 좀 더 높여주고 문이 좀 증가되고요. 밝은 영역도 좀 올려주면 이 문의 색깔이 좀 더 화이트한 쪽으로 더 밝게 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비를 좀 주면은 좀 더 이렇게 뚜렷해진다고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정 계열은 또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좀 무너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평면화된다고 보여지는 말이 맞을 겁니다. 평면화된다. 그래서 너무 검정 계열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공간감의 톤들이 살아서 나올 정도에서만 검정 계열 값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크게 색 온도에 대해서는 뭐 조정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죠? 오히려 좀 약간 흰색에서 노란색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살짝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좀 더 노란색 기운을 빼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두 가지가 남아있죠. 부분 대비와 생동감이라는 영역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대비와 생동감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곳이 이제 부분 대비예요. 부분 대비는 이렇게 이미지가 좀 더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굉장히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오리지널이고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이렇게 뭉개진 흐릿한 느낌이 나오고요. 좀 더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동감은 상대적 채도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도 보정은 하는데 모든 것을 동일하게 채도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이쪽 색감과 이쪽 색감이 원래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채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채도를 높여가는 방향이고요. 역시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채도가 빠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 대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선명 효과라고 할까, 뭐 샤프니스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샤프니스는 이 전체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부분 대비는 이렇게 아주 부분적인 경계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 대비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중에서 이렇게 쭉 가져와서 얼굴을 보통 이런 얼굴을 하나 가져오면, 자, 노출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죠? 노출을 하나 높여주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쪽이 너무 밝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한번 낮춰줄 텐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부분 대비를 제가 플러스 쪽으로 옮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인물이 좀 더 이런 주름이 강해지고 늙어지고 분명해지긴 하지만 뭔가 좀 어색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부분 대비를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져가면 부드럽고 환상적인 이미지의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생동감은 생동감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더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생동감을 낮추면, 자,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채도 쪽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값을 높여서 좀 더 화사한 얼굴에도 약간
생기가 도는 이러한 느낌으로 만들 때 역시 부분 대비와 생동감 표현이 될 거고요. 역시 다른 사진 중에 하나 더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인데 이게 초기화를 시키면 이제 원래 이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노출이 좀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노출을 살짝 올려주고요. 보시면 이제 부분 대비만 이제 올립니다. 부분 대비만 올려주면 어때요? 명확해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간 톤의 색감이 점점 어떻게 돼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묵직하게 올라오죠. 즉, 자, 부분 대비를 낮추면 이렇게 흐릿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중간 톤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중간 톤이 대비가 올라가면서 이 그 위에 있는 좀 중간 톤 쪽 영역에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생동감을 제가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 색깔들이 어떻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런 실제의 푸른 느낌들을 좀 더 올려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진은 노출과 부분 대비 그리고 생동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세 가지의 영역만 갖고 작업을 해본 겁니다. 이 생동감을 제가 클릭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에를 클릭하면 초기화되죠, 그죠? 요것만 초기화된 거죠. 생동감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아까처럼 다시 높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색감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정을 자꾸 해나가 보면 어떤 좋은 느낌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어떤 그 빠른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종하는 이 각각 조종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현상 영역이죠. 이 현상 영역을 가지고 보정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